안녕하세요. 피터스터디입니다. 방정식 몇 가지를 공부해 볼까요? 방정식이란 등호를 포함하는 식을 말하죠. 오늘 공부할 방정식은 세 가지입니다. 행렬식형 방정식과 구간 조건 방정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실제로 방정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형 방정식을 공부하겠어요. 특히 어떤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는 매개변수형 방정식이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물선에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내면요, 매개변수형 포물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차 함수와 접선의 문제는 이와 같은 매개변수형 방정식으로 풀면 되고요. 4차 함수와 접선의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매개변수형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매개변수형 방정식입니다.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 xy를 포함하는 방정식은 매개변수 람다를 이용하여 fxy 더하기 람다 gxy는 제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집합 xy를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직선의 교차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와 같은 매개변수형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요. 람다 값을 바꿔가면서 그려보면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한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군이 됩니다. 여기서 교차점의 좌표는 구하지 않았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 위의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중첩은 강의번호 8번에서 다룬 바 있지요.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람다가 매개변수가 됩니다. 특별한 값에 두 점을 정하고 람다 값을 바꾸면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3개 얻어지겠죠. 이번에는 곡선과 접선 문제입니다. 포물선에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 A, FA에서 직선에 접한다는 것은 직선의 한쪽 면으로만 곡선이 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선의 다른 쪽에는 곡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낸 결과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것을 분리된 포물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개변수형 방정식이 됩니다. 당연히 X축 아래에만 존재하고 점 A에서 중근을 가지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매개변수형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3차 함수에 대해서도요. 3차 함수에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는 3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빼면 이와 같은 매개변수형 방정식이 됩니다. 분리된 3차 함수는 점 A에서 중근을 가지고요. 다른 근 하나 가지겠죠. 물론 B는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접선 문제가 특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접선과 3차 함수가 둘러싸서 생기는 면적을 구할 때는요. 분리된 3차 함수 아래 면적 부분적분으로 따로 구하고요. 직선 아래 면적을 따로 구합니다. 그리고 부호에 주의해서 더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를 볼까요? 이때는 직선이 두 점에서 접하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곡선은 극소점이 두 개인 경우고요. 녹색 곡선은 극소점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4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빼면요. 이와 같은 4차식이 나옵니다. 분리된 4차 함수는 x는 a에서 중근, x는 b에서 중근을 가지므로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fA 값과 f'A 값을 주고 직선을 그리고요. 빨간색 직선입니다. 람다 값을 바꿔가면서 4차함수 그려보았더니 두 점에서 접하는 것이 잘 보이죠. 이와 같이 매개 변수형 방정식을 이용하면 접선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포물선과 3차 함수가 어떤 점에서 접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포물선을 3차 함수의 값으로 이용해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3차 함수 fx에 테일러 전개를 2차 함까지 더한 것이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위에 주어진 포물선을 빼내면요. 람다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형 3차 함수가 납니다. 이 경우에도 람다 값을 바꿔가며 몇 가지를 그려보았어요. 이 A는 1인 점에서 접하는 것이 잘 보이죠. 매개 변수형 방정식의 다른 예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람다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형 방정식으로 씁니다.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개의 원을 볼 수 있죠. 특히 람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두 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낼 경우에 다수의 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행렬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죠. 구간 조건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근이 구간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평균값의 정리, 중간값의 정리가 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값의 정리도 아주 간단한 경우이지만 이것은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값의 정리와 중간값의 정리는 구간 조건이 포함된 방정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구간 조건 방정식, 매개 변수형 방정식, 그리고 행렬식형 방정식을 공부했죠. 강의 번호 23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